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신도시가 있죠.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도시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공사장이 생각할 때는 엄마는 남양주라고 똑같이 있는데 아빠가 다른 배다른 형제 같아요. 배다른 이복동생과 이복형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도시,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가볍게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남양주에 속해 있는 신도시라는 거고요. 남양주에서도 특별히 남양주가 굉장히 그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 중에서도 남양주의 서쪽에 위치해서 서울과 가장 가까이,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는 남양주에서도 특히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신도시이면서 별내 신도시는 서울시 노원구에 붙어 있고 이제 다산 신도시는 구리시에 붙어 있는데 구리시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구리시 넘어가면 바로 중랑구나 광진구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남양주에서는 서쪽에 붙어 있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로 봐도 남양주 도시가 굉장히 넓어요. 평내 호평이 가운데 있고 위쪽으로는 진접 오남이 있고 밑에는 덕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왼쪽 서쪽으로 붙어 있는 다산 이제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별내 신도시가 이렇게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서쪽에 위치한 신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두 개 신도시 다 계획도시이면서 신도시라는 거죠.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가 아니라 전체를 밀어서 새로 건설한 계획도시이면서 신도시예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도 그렇고 별내 신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이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모여 있고 이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아파트 위주로 건설되고 거기에 이제 상가주택들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 있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배치된 신도시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자, 세 번째로 공통점은 두 개 신도시 다 8호선 별내선을 이용하게 돼요. 별내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별내선이 이제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되고요. 이 별내선의 별내역을 이제 별내 신도시가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별내 신도시의 바로 앞에 있는 다산역을 다산 신도시가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8호선으로 딱 한 정거장 차이에 있는 신도시라는 게 또 공통점이에요. 보시면 여기 별내역이고 별내 신도시는 별내역을 이용하고요. 이렇게 8호선으로 한 정거장 내려오면 다산역에는 다산 신도시가 이용을 하게 되는 이렇게 8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뭐 특별히 남양주기 때문에 구리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뺑뺑이로 가는 게 아니라 별내 신도시 주민도 다산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고 다산 신도시에 있는 주민도 별내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요.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이다. 그래서 학교도 공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죠. 남양주에 속해 있고 계획된 신도시고 8호선을 같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학군도 같이 이용하고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붙어있는 신도시지만 다른 점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다른 점은 공사장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주거 목적,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별내 신도시는 중산층을 위한 도시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평수들이 커요. 평수들이 뭐 39평 또는 44평 요 정도 큰 평수로 좀 큰 평수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다산 신도시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대부분이 국민평형 어떤 평형이죠? 34평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주력하는 평형이 별내 신도시는 조금 중대형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는 중소형으로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내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상업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산 신도시는 행정 중심 뭐 복합 도시, 행정 중심 도시 이렇게 행정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별내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목표가 있었어요. 그 별내역 바로 앞에 굉장히 큰 상업부지를 조성을 해서 그 상업부지를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별내역 앞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상업지구를 만들었고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요렇게 요만한 크기의 상업부지를 개발을 해서 별내 신도시의 메인 센터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판교에 알파돔 시티가 있어요. 판교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알파돔 시티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여기 옆으로 주상복합이 개발이 된 거예요. 하늘로 볼까요?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면 여기가 주상복합, 여기가 엄청 큰 상업지구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내 신도시도 처음에 개발할 때 메가볼시티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첫 번째 그 조감도 같은 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상업지역을 개발하고 업무타워를 짓고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해갖고 판교 알파돔 시티랑 비슷하죠? 아파트 주상복합,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 여기가 업무타운 이런 식으로 메가볼시티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2012년부터 부동산이 좀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볼시티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갖고 두 번째로 나온 그 조감도가 있어요. 이거를 좀 비용을 적게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요 조감도예요. 이렇게 해갖고 조금 동글동글했던 거를 좀 네모나게 해갖고 건축 비용을 줄이겠다. 여기 주상복합은 똑같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알파돔 시티처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요것도 무산이 되고 마지막에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렇게 됐죠. 요런 모양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이 되게 됐어요. 근데 요런 모양은 주상복합은 똑같이 들어왔지만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 상가들이 모여야 될 이 상업지구에 이제 생활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오피스텔 한 동,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업무타워는 아직 분양을 안 했어요. 요것도 아직 개발이 분양을 해야 이렇게 지을 텐데 요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상업, 생숙, 생활숙박시설로만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비운의 신도시죠. 상업중심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는 행정중심 도시, 행정중심으로 지으려고 처치에 개발이 됐고요. 자, 다산 신도시의 이제 지금 지구 쪽을 보면 여기 보시면 자, 경기 남부경찰서, 경기 동부 교권 보호센터, 구리 남양주 교육청, 남양주시청 제2청사, 보건소, 그 다음에 요런 행정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요런 행정기관들이 엄청 모여 있잖아요. 그 위로 보면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 지방법원, 검찰청 이런 식으로 행정 중심으로 지어서 남양주의 모든 행정 기능을 이쪽에 이제 몰빵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 중심으로 지어서 요거는 이제 남양주가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빵빵하게 지원을 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내 신도시는 상업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부동산 불황기를 맞이하면서 실패를 했고, 다산 신도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해서 행정 중심 도시로 개발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어진 이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의 주체가, 별내 신도시는 LH였고요. 다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라는 엄마는 동일한데 아빠는 별내 신도시는 LH였고요. 다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였어요. LH는 이제 별내 신도시를 이렇게 친환경 저밀도로 개발을 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통합해서 다산 신도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다산 신도시로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조금 더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공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이제 별내역이 있고 다산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별내역이 8호선 별내역, 8호선 다산역이지만 별내역이 좀 역사가 이제 별내 신도시에서는 너무 남쪽에 좀 치우치게 있게 만들어졌고요. 다산 신도시에서는 도시의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됐어요. 이게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을 위해 만들어진 별내 신도시의 큰 평수 금액이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으로 만들어진 국민평형 다산 신도시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민은 비싼 34평에 살게 됐고 별내는 중산층은
조금 저렴한 대형 평수에 살게 됐다. 이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됐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평당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별내 신도시가 낮게 평가받는 이유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별내 신도시한테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최초에 별내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는 별내역은 있었지만 다산역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별내선도 개발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다산 신도시에 역사가 생기게 된 뭐 큰 역할을 한 게 결국은 별내선이 지연 개발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산 신도시는 별내선이 지연되면서 큰 특혜를 받았고 별내 신도시는 다산역이 늦게 개통하면서 부동산 이제 좋아지는 시기에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좀 악화된 역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의 차이점은 아빠가 다르다라는 것과 상업 중심이냐 행정 중심이냐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평형이냐 국민 평형이냐 이게 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내 신도시는 저밀도 친환경 개발했고 다산 신도시는 조금 고밀도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빡빡하다, 별내 신도시는 널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별내 신도시의 장점은 뭘까요? 저밀도 친환경이 장점입니다. 공원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녹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뭐 큰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집값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저밀도 친환경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별내 신도시에서 넉넉한 여유 있는 넉넉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자, 단점으로는 별내역 그 다음에 별가람역 이렇게 지하철이 두 개가 관통을 하고 있지만 별내역은 별내역에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별가람역은 이제 또 별내의 북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을 하고 지하철이 다니게 되지만 지하철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게 집값에는 조금 악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호재는 앞으로 이제 별내 신도시가 나아갈 호재로는 결국 지하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경기도 신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내 중앙역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조금은 지하철의 혜택을 받는 이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집값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로는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별내역 아까 그 말한 메가볼시티 자리에 별내, 자이, 생숙이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별내, 자이, 생숙이 준공돼서 입주를 할 때 만약 주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대규모 뭐 잔금을 못 치러서 대규모 미잔금, 미입주 대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어놨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내 신도시의 악재로 볼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집값이 올라야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산 신도시의 장점은 뭘까요? 다산역의 편리한 위치. 다산역이 8호선, 다산역이 이제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중심에 위치를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단점은 뭘까요? 다산 신도시의 단점은 특별히 없어요. 다산 신도시가 잘 만들어졌어요. 예, 상업지구를 주거지역이 감싸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장점이고, 주변에 남양주에서 많이 밀어주기도 하고, 단점은 딱히 없는데, 결국은 이제 진건지구랑 지금지구를 합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신도시 같지는 않고 조금 분리된 도시, 요런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자, 호재 9호선, 지금 지구에 생기는 9호선이 지금 지구에도 또 딱 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9호선이 개발되는 게 이제 다산 신도시, 거기에서도 지금 지구의 호재고, 그러면 진건지구는 8호선, 지금 지구는 9호선, 굉장히 균형 맞게 개발이 되죠. 이것도 또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이제 로또 맞은 것처럼 진건지구의 8호선은 별내 신도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진건지구의 8호선이 생기는 거고, 지금 지구의 9호선이 생기는 거는 왕숙 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거기에 특혜를 받아서 9호선이 지금 지구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혜택받는 도시다. 이게 호재인 거고요. 악재는 뭐가 될까요?
지금은 이제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에서 가장 급부상하는 밀어주는 도시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왕숙 신도시랑 결국은 나눠갖거나 왕숙 신도시한테 패권을 넘겨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왕숙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지금의 남양주에서 다산 신도시의 위상은 조금 낮춰질 거고, 왕숙 신도시의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이게 왕숙 신도시가 어찌 보면 공급도 많고 이제 새로 지어지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선호도도 높아질 거고, 이거에 따라서 다산 신도시가 조금 이제 소외를 받겠죠. 어느 정도는 이게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양주의 그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 배다른 아빠를 가진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는 엄마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는 아빠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동일하게 남양주가 품고 있고 이제 아빠가 다른 형제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